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서 오타를 하나 발견했는데 위에랑 아래랑 다른 다른 글자가 하나 있는데 위가 맞습니다. 코코로 플랜입니다. L이랑 R이 頑張りましょ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さっき大きなイチョウの木まで行ってきました。 아까 강연 시작하기 전에 엄청 큰 은행나무 있는 데까지 저희 갔다 왔습니다. 안내해 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登山を楽しんだような気分です。 등산하고 온 기분입니다. はい、それじゃあ、これまで日本の不登校の現状を紹介してきました。 네, 여기까지 일본 지금 부등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その上で、不登校要因に関する委託調査が実施されているのが今日です。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등교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毎年の問題行動等の調査の項目も多分修正されると思います。 조사 항목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더 리뉴얼 되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で、その背景には、やはり不登校政策が学びの多様化へと大きく舵を切ったということがあろう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 조사 항목을 바꾸는 과정도 그렇고 이 부등교 정책이 배움의 다양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크게 방향 전환을 일본에서는 했습니다. 端的に申し上げますと、今までは再登校支援、これからは学びの保障支援に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다시 말하면 전환 전에는 재등교 지원,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이 이후, 전환 이후에는 배움의 보장, 어떻게 학교 밖에서 계속 배울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지원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これまでの再登校支援は、教室に入り、自分の席に座り、学習指導要領に基づく内容を主として教科書を用いて学習スタイルが主軸で、そこに戻っていくことを第一義にしていました。 이전에 재등교 지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반적인 학교 생활, 정해진 교실,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공부하는 것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지원 내용이었는데요. 先に不登校を克服するための階段の図をお示ししました。 아까 계단 그림 보여드렸죠. で、これからは階段の踊り場をたくさん用意をして充実させて、子どもたちの学びを保障することを第一に考えようという考え方にしていこうという。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계단을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で、それが昨年の3月に出された心プラン、誰一人取り残されない学びの保障に向けた不登校対策というものです。 작년에 발표된 코코로 플랜이라는 게 그 상징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이 코코로 플랜의 원래 이름이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배움의 보장을 위한 부등교 지원입니다. それじゃあ、心プランに至るまでに、おおよそ日本で不登校政策がどういうふうに進んできたのかをご説明します。 이 작년에 코코로 플랜이 발표되기 전에 일본에서 어떻게 부등교 지원을 해왔는지 그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2年の協力者会議において、登校拒否、当時はこういう言葉を使っていましたが、これをどの子にも起こりうるものとして定められるというふうに規定されました。 1992년에 이때는 부등교가 아니라 등교 거부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이 등교 거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처음 하게 됩니다. 同時に登校拒否を教育、学校のみならず、福祉や司法との共同において考えようとするきっかけ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그리고 이 92년도 보고를 통해서 등교 거부는 교육, 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여러 관계 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で、その方向性を明らかにしていたのが2003年の協力者会議報告です。 그 방향성을 가지고 발표된 것이 2003년 연구 협력자 회의 통지인데요. 不登校の要因や背景は多様で、教育上の課題としてのみ捉えることが困難だというふうに提言しました。 부등교의 원인, 요인은 다양해서 교육 과제뿐만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それを受けて文部科学省が不登校への対応のあり方についてという通知を出しました。 그것을 바탕으로 문부과학성이 부등교의 이상적인 대응에 대하여라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ここで登場するのが保健室登校、相談室登校でした。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보건실 등교, 상담교실 등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通常の教室だけではなく、保健室に行くという形、あるいは相談室に行くという形が認めていこうという方向が出たわけです。 정해진 교실, 정해진 내 자리, 내 책상이 아니라 보건실에서 공부하는 것, 상담 교실에서 각자 공부하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ただし、まだこの段階では、温かい雰囲気のもとに自然な形で受け入れられるよう配慮するということが主眼でした。 단 이때만 해도 이 보건실 등교, 상담 교실 등교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 정도로 되게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단어에 그치고 있습니다. ただ、やはりまだ学校生活への適応を図っていけるような指導上の工夫をする、階段を上っていこうという考え方でした。 그리고 동시에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할 것이라는 대목도 있어서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で、この内容はですね、2009年、이, に示された通知においても大きな変化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居場所として図書館が加わりました。学校図書館。 이 보건실 등교, 상담교실 등교에 대한 내용은 2009년에 발표된 통지에서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데요. 상담교실, 보건실 이외에 도서실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추가된 정도입니다. そして2016年に出されたのが、短く言うと教育機会確保法です。 2016년에 발표된 것이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약칭으로 교육 기회 확보법이라고 자주 불리우는 법률입니다. で、特に国が不登校児童生徒は休養する必要があるといったことと、フリースクールなど民間の教育団体と協力をするということを肯定的に言ったということが大きいものとなっています。 이 시기에 나라에서 보등교 아이들에게는 휴양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프리스쿨이나 이바쇼라고 하는 그 교육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바쇼라고 일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것을 인정해가는 그런 시기가 2016년 이 시기입니다. そして、さらに次の段階としては2022年の協力者会議報告です。 그 다음으로는 2022년에 발표된 보고가 특징적인데요. この報告では、学校内の居場所づくり、校内の別室を活用した支援等の項目を立てました。 여기서는 이 이바쇼라는 것을 학교 안에 만들 것을 추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学校には行けるが、教室には入りづらい児童生徒や、一旦不登校になったものの学校に戻りたいと思っている児童生徒にとって、校内の別室を利用した指導支援の有効性を示しました。 이 학교 안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이 교실만이 아니라 누워 있을 수 있고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안에 만들어서 이 학교가 교실에는 못 가지만 학교에는 올 수 있는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부등교 상태이지만 학교에는 점차 가보고 싶은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이 단계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소를 학교 안에 만들 것을 추진하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校内の別室を活用して、退職教員や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などを活用した学習支援、相談を行っている実践例を挙げて、その全国的な設置の促進に踏み切ることとなりました。 이런 케이스들이 학교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면서 그 정년 퇴직하신 교사분들이 이 학업을 지원을 하신다든지 스쿨 카운셀러가 거기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촉진되어야 한다라고 이 통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前に申し上げたように、コロナによって生活様式、あるいは自宅にて勉強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みんながある意味学んだわけです。 아까도 얘기한 대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 자택에서, 가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で、今、日本ではギガスクール構想と言われていて、これは韓国の方が筋ですかな。一人一台端末を持って、学校でも家でも勉強するという体制が取られています。 일본에서는 기가스쿨 구상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타블렛을 한 사람당 한 대씩 이치다이 단마츠 한 사람당 한 대씩 타블렛을 다 배부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こうした背景を踏まえて、不登校の支援に新たに付加すべき視点の検討が行われて、着実に進める取り組みとして別室を充実させていくとされました。 그 타블렛을 활용하면 정해진 교실, 정해진 책상 앞이 아니더라도 사실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활용하면서 학교 안에 있지만 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있다던가 학교 밖에서도 계속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일본 부등교 지원의 방향성입니다. こうして出されたのが、誰一人取り残されない学びの保障に向けた不登校対策、心プランです。 그 방향성 안에서 가장 최근에 작년에 발표된 것이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는 배움의 보장을 위한 부등교 대책, 코코로 플랜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心プランの目標は、大きくは不登校により学びにアクセスできない子どもたちをゼロに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코콜로 플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부등교로 인해 배움에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大事な点は不登校をなくすことが目的ではなく、学びにアクセスできない子どもをゼロにするということです。 중요한 점은 부등교를 없애겠다, 부등교인 아이들을 줄이겠다가 아니라 부등교로 인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로로 만들겠다,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一つが不登校の具体的に言うと、不登校の児童生徒すべての学びの場を確保し、学びたいと思ったときに学べる環境を整える。 구체적으로는 부등교에 있는 아동 학생들이 아동 학생들 모두가 배움의 장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배우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배우고 싶다 할 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1번입니다. 心の小さな SOS を見逃さず、チーム学校で支援する。 두 번째는 마음의 작은 SOS, 아이들이 보내는 작은 SOS를 놓치지 않고 팀 학교라는 것이 일본에서 여러 전문성을 가진 교사뿐만이 아니라 상담교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여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팀으로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팀 학교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팀 학교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さっきにお話ししたように、教師によるデータの時は、
教師が回答するデータの時は50%ぐらいがみんな怠けてるっていう回答でした。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한테 물으면 50% 이상이 다 게을러서 학교 안 온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そうではなく、心の小さな SOS を見逃さずに、チーム学校で支援しようというのが2つ目の目的です。 그게 아니라 마음의 작은 SOS라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SOS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팀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つ目が学校の風土の見える化を通じて、学校をみんなが安心して学べる場所にする。 세 번째는 학교 풍토를 시각화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학교를 오는 것이 모두가 안심될 수 있도록, 학교가 모두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先生から見て安心して学べる場所ではなくて、子どもから見て安心して学べる場所にす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いうふうに提言しました。 교사가 생각했을 때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이 느꼈을 때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主な取り組みとしていくつかあるんですけれども、まず、不登校の児童・生徒すべての学びの場を確保し、学びたいと思ったときに学べる環境を整える。 이 세 가지 큰 방법의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부등교 아동 학생들에게 배우무 장소를 확보하고 배우려 할 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이는 세부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一つが学びの多様化学校の設置促進です。 첫 번째는 배움의 다양한 학교 설치 촉진입니다. 学びの多様化学校というのは、不登校児童・生徒のための学校で、授業時間数を少なくして自由な時間を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学校です。 배움의 다양한 학교는 부등교 아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학교입니다. 去年センターで一緒に調査をしたときはまだ25校でしたけれども、 작년 저희 연구센터에서 조사했을 때는 아직 25학교였는데요. 文科省は300校に増やすということを目標として掲げました。 문부과학성을 이것을 300개 만들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もう一つが校内教育支援センター、スペシャルサポートルームの設置促進です。 두 번째는 교내 교육 지원 센터 스페셜 서포트 룸의 설치 촉진입니다. 普通の小学校、中学校の中に不登校の子のための、教室を用意するという考え方です。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안에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교실 이외의 다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学校に来にくい子どもたちのために、例えば、玄関を別にする、直接サポートルームに入れるようにするなどの工夫をしながら、今、かなりスピードアップをして増えようとしています。 이 부등교 아이들이 학교 올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같은 반 학생이었던 이 친구들의 시선이라던가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관을 따로 마련한다던가 이 교내 교육 지원 센터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이랑 마주치지 않고 직접 들어올 수 있는 현관을 마련하는 등 해서 계속해서 학교 안에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もう一つ、従来からの教育支援センターというものをより良く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す。 세 번째로는 이 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원래 학교 밖에 부등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장소로 마련돼 있었는데 이것을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学芸大学の中に木星教室という教育支援センターがあることはお話ししました。 아까 연구센터 소개 드릴 때 이 각국의 대학교 안에 목세 교실이라는 교육지원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もともと小金井市というところが開設していたところに比べると、ものすごく環境が良くなりました。
원래 이 코가네이시라는 교육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교육지원센터를 대학교 안에 이전해 오면서 훨씬 더 장소가 좋아지고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いいことかどうかは別にして、今まで50人ぐらいのと、20人ぐらいの登録のところが、何人まで登録で5、60 5、60人までもう5、6倍に増えたと。 원래 이전에 있었던 장소, 그러니까 예전 장소는 조금 더 좁고 협소하고, 부식이었던 그 장소에서는 10명, 20명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이 대학교 안에 이전을 해오면서 5, 60명까지 등록 인원이 늘어나고, 하루에 막 30명씩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4つ目が、高等学校における柔軟で質の高い学びの保障です。 네 번째로는 고등학교 등에 있어서의 유연하고 질 높은 배움의 보장입니다. で、5つ目が、多様な学びの場、居場所の確保です。 그리고 넘어가서 다섯 번째는 다양한 배움의 장소,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운 공간, 이바쇼의 확보입니다. 例えば東京都では、フリースクールに対して、フリースクールに通家族に対して、月謝の補助をするということを、今年から始めました。 도쿄도에서는 프리스쿨, 이 학교 밖에 있는 다른 교육기관이죠. 학교랑 다른 교육기관들, 많은 경우에 자유로운 교육 과정이 별로 없는 자유로운 학교들인데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정에 이 다달이 돈을 이제 서포트하는 경제적인 서포트를 하는 그런 정책이 이번 올해부터 도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同時にフリースクールが個別の応援計画をちゃんと作ると、フリースクールにも援助をするということを始めました。 그리고 이 프리스쿨이라는 학교 밖에 있는 학교에 그냥 자유롭게 아이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그냥 자유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원 계획을 세우고 지도 계획을 세우는 학교들에 있어서는 이 학교에도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도쿄도에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これはまだ財政的にゆとりのある東京都だけ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増えていくと思います。 이거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도쿄라서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후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つ目が、心の小さな SOS を見逃さず、チーム学校で支援をする。 두 번째는 마음의 SOS를 놓치지 않고 팀 학교에서 지원한다라는 방법에 대한 상세 항목들인데요. 一つは、一人一台端末を活用し、心や体調の変化の早期発見を推進をする。 그 첫 번째로는 1인 한 대 단말,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 각각 자기 타블렛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배부를 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건강과 마음의 변화를 조기 발견을 하겠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それから、チーム学校による早期支援です。 두 번째는 팀 학교에 의한 조기 지원. チーム学校というのは、教師だけではなく、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カーや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等々のさまざまな専門職がチームを組んで、より良い学校にしていこうというスローガンです。 팀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뿐만이 아니라 스쿨 카운셀러 라든지 스쿨 소셜 워커라고 그 사회복지사가 일본 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で、3つ目がなかなか難しい問題なんですけれども、一人で悩みを抱え込まないように保護者を支援するということ。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보호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도록 보호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皆さんは相談支援系のことが勉強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伺いました。 여러분은 상담을 전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連絡を取れない保護者を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いうのも多分韓国でも大きい問題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 연락이 닿지 않는 보호자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도 한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これは日本でもこうすればいいという特効薬はありません。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특효약은 없습니다. そこに貧困とか、夫婦の人間関係とかが絡むともっと厄介です。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부부 관계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このあたりはいい先生に学びながら今後の研究で取り組めればと思っています。 이런 것은 이동훈 교수님이랑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저희도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3つ目が学校の風土の見える化を通して学校をみんなが安心して学べる場所にするというものです。 세 번째로 학교 풍토를 시각화하여 학교를 모두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의 세부 항목들입니다. 学校の風土を見える化するというのは、風土などを把握するためのツールを整理をして全国へ提示をするという。 학교 풍토를 시각화하겠다는 것은 그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화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국에 제시하겠다고 그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学校で過ごす時間の中で最も長い授業を改善するというのは、子どもたちの特性に合った柔軟な学びを実現していこうというものです。 두 번째로는 수업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학교에서 가장 긴 시간은 역시 수업인데 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학교에 가기 힘든 아이들이 있어서 그 여러 이제 배경을 가지고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이 수업 안에 포섭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まだこれは実験的な取り組みですけれども、自由深度学習という時間を取り入れ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 아직 실험적인 사례인데요. 자유진도 학습이라는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있습니다. 不登校であるなしに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自分で自分の勉強の計画を作って勉強する時間を設け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 부등교랑도 상관없이 학교 안에서 배우는, 학교 안팎에서 배우는 모든 학습을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학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現段階で見学に行くと、ぐちゃぐちゃして何やってるか分かりません。 현 단계에서 견학을 해보면 아이들 다 다른 내용을 하고 있고 다 시장통 같이 하고 있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ですけれども、多分これがどういうふうにうまく実現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のが、子どもに合った学びということを実現するということでは大きい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と、見守っているところです。 하지만 이런 실험적인 방법을 도입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그 결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つ目がいじめ等の問題行動に対する毅然とした対応の徹底。 세 번째 세부 항목은 이지메 등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의연한 대응입니다. 本当に難しい問題で、本当に悩ましい問題です。 어려운 문제고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で、日本には特別支援教育に関する専門性を持ったコーディネーターを配置しようという動きをこれまで取ってきました。 일본에서는 특별 지원 교육이라고 한국에서 아직 특수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특별 지원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별 지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특별 지원 교육 코디네이터라는 그 분장을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있어서 그 교사들을 배치하는 것을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해왔습니다. そして今、不登校に対して専門性を持つ教育相談コーディネーターというものを配置しようとしています。 그리고 이제부터 이 부등교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 상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맡는 교사들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まだ始まったばかりですけれども、いじめや不登校の予防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大きな役割が期待されています。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지메나 부등교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でも皆さんも想像でき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人材をどう養成するかが一番大きい課題です。 가장 큰 과제는 이런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입니다. はい。その次に、児童生徒が主体的に参画した校則等の見直しの推進。 다음으로 아동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교칙 등의 개선 추진입니다. 校則の見直しを生徒と一緒にやろうという学校が結構増えてき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교칙을 학생들이랑 함께 바꾸고자 하는 학교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で、快適で温かみのある学校環境整備、 다음은 쾌적하고 따뜻한 학교 환경 정비, そして障害や国籍、言語等の違いにかかわらず、共生社会を学ぶ場にしよう。 그리고 학교를 장애나 국적, 언어의 차이에 상관없이 공생사회를 배우는 장소로 만들어갈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韓国でもキーワードにな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インクルーシブ教育をどう考えるのかというのがもう一つ大きい課題です。 한국에서도 키워드이지 않을까 하는데 인클루시브 교육을 어떻게 학교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障害や言葉の問題を持っている児童生徒をどう一緒に学べるようにするのか、分けても一緒っていうふう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あたりが大きな研究でもあり、実践の課題にもなっています。 장애나 언어의 장벽이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학교 안에서 같이 배울 수 있게 할 것인가. 따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この図は文部科学省が作ったものにハさんが頑張ってハングルを乗っけたものです。 이 지금 일러스트는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그 코코로 플랜 안에 있는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국어로 열심히 번역을 했습니다. で、特にこの中でも右下のところに NPO やフリースクールのというのが書かれています。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아래에 NPO 법인과 프리스쿨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こういう民間活力を導入するということが、これまでの揺らぎを積極的に受け止めて、学校か学校外かという二項対立を乗り越えようという宣言とも言えると思います。 지금까지는 학교인가 학교 밖인가 이 대립이 있었다면 이 문부과학성의 연계 이미지의 연결고리 이미지에 민간이 들어감으로써 학교 안팎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함께 다양한 배움을 생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ということで、今度はこの昨年度やった学びの多様化学校の調査結果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けども、ちょっとお水飲まさせてください。 다음으로는 배움의 다양한 학교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時々僕にも韓国語で喋るようになってきた。訳してあげる。 私が 번갈아 갔대 지금 제가 일본어 한국어가 막 섞여서 교수님한테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얘기하고 ここからは一つのスライドについて説明する文言がちょっと長くなります。 여기서부터는 한 장의 슬라이드에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できるだけ
コンパクトになるように努めたいと思います。짧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まず、昨年度は、全国の訪問調査と学びの多様化学校、A学校の聞き取り調査の2つをやりました。작년에 조사 연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의 그 그 배움의 다양한 학교에 방문해서 조사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한 곳, 그 배움의 다양한 학교 한 곳, A라는 학교에서 교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まず、全国調査の概要です。調査対象は学びの多様化学校が20校。 전국 방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이 배움의 다양한 학교 20개교였습니다. 特に20校の中でも中学校に注目をしていました。 특별히 전국에 24개교 있었는데요. 그중에 중학교에 특히 중점을 두어서 20개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なぜかというと、高校進学にどういう影響をもたらすかという問題意識があったからです。 왜냐하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어떤 과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調査内容ですけれども、 조사 내용인데요. 大きく分けて、1、学校概要と設立の経緯、 크게 나눠서 학교 개요와 설립 경위, 具体的じゃあ 이- 具体的には理念、教員配置、対象生徒、学校運営の評価測定です。 그 세부 항목으로는 이념, 교직원 배치 상황, 대상 학생, 학교 운영의 평가입니다. 教育課程学習支援体制、においては、教員間の方針、目標の共有、授業形式、定期講座、ICT、教材の活用です。 두 번째로는 교육 과정과 학습 지원 체계로 교직원 간의 방침과 목표의 공유, 수업 형식, 학기말 고사, 그리고 온라인 교재 ICT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不登校の児童生徒のための学校ですけれども、では出席扱いや成績評価はどうしているのか。具体的な出席の要件、通知表や調査表の作成、評価の材料、通常学校との評価の違いについての認識や運用の仕方と難しさ、学校の評価、生徒の受け止めです。 세 번째로는 출석 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성적이랑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출석 인정의 요건이 무엇인지, 성적 통지표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그 평가를 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의 보통 학교들과의 평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를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まず設置形態ですけれども、公立と私立の両方があって、公立の中学校は近年文教室として開設されるケースが増えています。 전국 방문 조사에서 알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둘 다 이 배움의 다양한 학교에 있는데요. 이 공립학교에는 분교실의 형태로 개설된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結論から言うと、実は教育課程の編成等々については学校間にかなりばらつきがありました。 이 전체 20개교를 개관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다양해서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例えば学校の理念についても、命っていうことを大事にしよう。あるいは生徒の居場所っていうことを大事にしよう。学校生活をリスタートをすることを目標にしようなど多様で、それぞれの強調する点に基づいて教育課程の編成が異な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ありました。 학교 이념만 말씀드려도,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안심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런 인간 관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학교도 있고, 반대로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학교도 있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이념들이 있었습니다.
学びの多様化学校は、授業、国が定めた授業時間を短くして独自の授業を置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배움의 다양한 학교에는 교육 과정의 교육 그 학습 시간 자체를 줄여서 그리고 독자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で、そうすると、その独自授業についても、低学年からもう一度学び直しをする時間にしよう。から興味のある教科について取り組もう。あるいは、あるいはいろいろな、ものづくりをしようという時間だったり、あるいはソーシャルスキルトレーニングをしようという授業ということで、学校の理念と生徒の実態に合わせて設定されていました。 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을 봐도 그 전에 이제 학습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거나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거,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더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소셜 스킬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미술, 음악 이런 것을 더 중점을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수업 내용도 모두 달랐습니다. で、授業形式については、一斉授業を基本とする学校が多数を占めましたが、個別指導を基本とする学校もありました。 수업 형식은 그 이전의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수업 그냥 일제적으로 다 같이 수업을 듣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개별 지도를 기본으로 두는 개별적으로 1대1로 학습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次に個人内評価の重視ですけれども、学習評価のあり方も実に多様でしたが、文章評価を取り上げているところが多かったです。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개인별 평가의 중시인데요. 정해진 내용을 얼마나 수행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느냐의 평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その理由や利点は、生徒の良かった点や今後に向けた励ましを評価として伝えられること。 이 개인별 평가를 중시하는 것에 대한 이점은 이 아이들이 그 다음 배울 수 있는 더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었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生徒の学習意欲を高められる、教員が生徒をよく見るようになるっていうことが利点として挙げられています。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더 높아지고 교사가 학생들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시험만 해서 점수만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더 자세히 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それを5段階評定に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ときに課題は出てきます。 하지만 이런 이점과 반대로 이 학생 개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와는 별개로 성적을 매겨야 해서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성적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있어서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それはちょっとこの次にお話しするとして、家庭学習等の積極的な評価というものも特徴として挙げられました。 이 딜레마는 네 번째에 적혀 있어서 네 번째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로는 가정학습 등의 적극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具体的な材料としては、授業での取り組みや提出物、成果物、テストの結果などに加えて、家庭学習での課題への取り組みや研究成果、民間の模擬テストの結果、塾で取り組んでいるもの、漢字検定や英語検定などの検定試験の結果なども用いられていました。 이전 학교들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수업을 하고 그에 맞는 시험지를 작성해서 그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이제 성적을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 학생이 가정에서 각자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개별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을 학교에 제출해서 그것들을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민간에서 실시하는 모의 평가라던가 아니면 뭐 자격증 검정 시험이라던가 이런 거를 각자 학습한 것을 학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実は先月8月の29日に今のことと関わる通知が文科省から出ました。 사실 지난달에 8월 28일에 며칠 전이죠. 8월 28일에 이 평가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성적을 매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今日の午前中、センターのみんなとオンラインでその簡単な勉強をしていました。 오늘 오전에 일본에 계시는 연구센터 다른 멤버들과 그 통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大きく言うと2つあって、こちら、1つは学校とフリースクールの連携を保護者への情報提供も含めてより密にしていこうという。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학교랑 프리스쿨,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프리스쿨이랑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 연계가 지금 보호자가 학교에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것에 맡겨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연계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습니다. 皆さん想像つくと思いますけれども、相当難しいことだと思いませんか？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でもう一つが、今言った家庭での学校以外での学習の情報をしっかりと学校の先生は把握をして、それを評価の方に反映するというふうなことを大事にしてくれと言い始めたことです。 또 하나는 이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성적을 매기는 사람이죠. 성적을 매기는 사람이 학교 밖에서 이 학생들이 진행한 이 학습 내용을 어떻게 이 파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が学校に来て不登校の子どもが学校以外のところで、学んだ成果を、ちゃんと評価をするという意味ではとても大事な通知です。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어떻게 배웠는지를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더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통지였습니다. しかし、これを誰が把握をすると言ったら先生がするわけです。 근데 이거를 학습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면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日本で今、教員のなり手が少なくて困っています。 지금 학교 이제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일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現職の先生、それからこれから教員になろうという学生にとって、重荷になるよう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ふうなのが今朝の勉強会の結論でした。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 그리고 이후에 교사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의,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연구회의 결론이었습니다. はい。で、先ほどちょっと申し上げた個人内評価と5段階評定をめぐるジレンマです。 아까 잠깐 말씀드린 개인별 평가랑 5단계 성적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인데요. で、この個人内評価と5段階評定との間のジレンマは、高校入試が5段階評定を内申点として合否判定に活用するからこそ問題化するものだと考えられます。 이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은 고등학교 진학할 때 고등학교에서 이 1부터 5까지 매겨진 이 내신 성적을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でもし5段階評定が内申点として高校入試で合否判定に活用されないのであれば、別にそれは関係ないということ。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상관이 없어진다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学びの多様化学校の中には、希望者のみにしか5段階評定を伝えていないという学校もあります。
배움의 다양한 학교 중에서는 이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내신 성적표를 발행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なぜかというと、日本も高校は今大変多様化していて、内申点が合否判定に使われないという高校も広まってきているから。 왜냐하면 일본 고등학교들도 다양화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이 내신 성적이 필요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僕の、信頼する若い教育社会学の研究者で伊藤先生という人がいます。 제가 신뢰하고 있는 교육 사회학 연구 학자 이토 교수님이 계신데요. 彼はこのジレンマを解決するのは高校改革をする方が早いと言っています。 그 교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고등학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でもこれはすごく本質的な問題を含んだ議論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본질적인 그런 그 논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次に評価材料の多様化に伴う教員の負担です。 마지막으로 평가 재료의 다양화로 인한 교사의 부담입니다. 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学校での学習活動だけでなく、家庭学習等での成果物を積極的に評価に取り入れようとすると、評価の材料は大変多岐にわたりま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에서의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가정 학습도 포함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학습의 성과물들을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면 이 평가 재료는 정말 다양합니다. 生徒間で評価材料の種類や量が異なる場合に、その公平性を担保す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問題が出てきます。 이 학생들의 평가 재료가 다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양이 다를 때 어떻게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과제가 될 것입니다. 当然ながら各生徒が提出する多様な評価材料に合わせて公平な評価のあり方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教員というのは難しい対応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 그 평가 재료를 파악해야 되고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그 공평성까지 마련해야 되는 교사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さあ、では全国の訪問調査で分かったこういう課題がもう少し詳しく知りたいということで行ったのが、学びの多様化学校 A 学校での聞き取り調査結果です。 교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배움의 다양화 학교에서 정말 교사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교사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두 번째 조사입니다. これはただのつぶやきですけれども、去年この調査をやりながらまとめるのにほとんどノイローゼのようになりました。 작년에 이 연구를 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뻔했습니다. はい、さて、第1回の教員のインタビューでは、この A 学校の教員のうち14名を対象にしました。 인터뷰 조사를 두 번 했는데요. 첫 번째는 14명의 교사분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調査内容としてはそこに挙げましたように、経歴、つまり教員歴や文章主任経験とか不登校支援経験の有無です。 그때 첫 번째 인터뷰의 조사 내용은 지금 이 학교에서 교사를 하기까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 학교에서 어떤 뭐 주임이나 뭐 어떤 다른 분장 역할들이나를 경험을 하셨는지, 그 전에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부등교 지원 경험이 있으신지 등등입니다. 着任後の戸惑いとやりがいですけれども、これは普通の学校から移ってくるので、不登校の子に対応するのが初めてという先生もいますから、どういうような戸惑いを持ったか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 이 배움의 다양화 학교 A라는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공립학교라서 일반 공립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동으로 이 배움의 다양화 학교로 부임하시는 교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이동 명령이 있어서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 펼쳐지는 이 여러 과제들과 여러 다른 점들이 당혹감이나 반대로 보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점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で、以下、ここに挙げたように、授業づくり、児童生徒理解、転入学体制や支援体制への思い、教育目標、評価基準、自らのキャリア形成などについてヒアリングを行いました。 그 외에 수업이나 아동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라던가,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제도, 지원 체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평가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교사로서의 커리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등 조사를 했습니다. で、インタビューの2は、今度は教科別にいろいろな先生方にヒアリングを10名しました。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교과별로, 국어 담당 선생님, 수학 담당 선생님, 이런 교과별로 10분, 교사분들에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ここでは評定、5段階評定が必要だという子どもたちについて、どういう対応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が1点です。 이 두 번째 인터뷰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적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その時の、意義だとか難しさについて先生がどう感じ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中心にしました。 그 의의나 어려운 점, 이 교사분들이 주체적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뭐라 그러지? 예. 네, 그 교사분들의 의견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もう一つは細かくはいろいろありますけども、じゃあ具体的にどうやってその評価をつけていっているのか、評価、評定ですね。で、それについていろいろと伺いました。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료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で、お伝えしようとすると膨大な量になるので、発表の用意をするときもめちゃめちゃ量が増えてしまいました。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려고 하면 내용이 방대해져서 지금 발표 원고도 페이지 수가 많은데요. 今、時計を見ると、16時16分になってますね。 벌써 4시 16분이네요. そろそろ終わ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気持ちになってます。 슬슬 끝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ちょっとできるだけ簡単に申し上げ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간단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授業参加を支える重層的な支援体制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についてご説明申し上げます。 수업 참가를 지탱하는 중층적인 지원 체제인데요. で、この学校には、教育支援センターから特別支援教室、それ以外にいろいろ楽しく過ごせるプレイルームとか相談室という、教室以外の場がたくさんあります。 이 학교에는 교육지원센터라던가, 그 전에는 학교 밖에 있었던 교육지원센터라던가, 그 특수학급이죠. 특수학급도 있고, 특별지원학급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플레이룸이 있다던가, 여러 교실 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で、この子がこの場所にずっといるっていうのではなくて、その子の状態、その日の状態に合わせてそれを選べ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한 학생이 교실에만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아침부터 학교할 때까지 교실에 있는다가 아니라 이 학생이 지금 내가 어디 있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 학생이 자유롭게 그 자기가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서 생활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で、それぞれには担当のスタッフがいますから、多様なスタッフが医師、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スクールサーシャルワーカーなんかと一緒にそれぞれの子どもの応援計画を作ろうという点で、非常に魅力的な体制を作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います。 그 각 공간에는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었고, 그 교사들이 학생들이 그 선택해서 자유롭게 그 공간에 왔을 때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그 팀 학교 안에서 나눈다던가, 아니면은 학교 연계하고 있는 의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그 사회복지사가 있다던가 상담교사가 있다던가 해서 그 여러 어른들이 이제 여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중층적으로 이 아이들을 파악하고 이것을 이 아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児童生徒に合わせた学習活動の把握や評価材料の集め方についてです。簡単に申し上げます。 아동 학생에게 맞춤 학습 활동을 맞춘이네요. 제가 오타를 냈네. 맞춘 학습 활동의 파악과 평가 재료의 수집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先生方もこう苦労しながらも、例えば中学校の社会の例をご紹介します。 예를 들어 중학교 사회를 말씀드리면 例えばプリントの書き写しによる学習活動を採用する。 프린트에 이 빈 칸을 채우는 그런 학습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で、それを例えばさらに授業内で発言することが難しく、対話的な学習に苦手意識のある生徒が多くいることから、そういう方法をとっています。 그 프린트에 빈칸을 채우는 이 수업 방법은 내가 손들고 발표하기 힘든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수업 방법이 이 학생들에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교사분이 채택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また、プリントとか小テストには、丸抜だけではなくて、論述を取り入れたりしています。 그리고 시험에는 선택지뿐만 아니라 논술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によって、知識の量だけではなくて、考える、判断する、表現するという点についても、プリント学習で取り組めるように工夫されていました。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지식을 어느 정도 양을 습득했냐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実際に児童生徒の授業参加も不安定です。이 배움의 다양한 학교는 부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출석하는 학생이 적을 정도입니다. そういう中で先生方も、児童生徒に寄り添いながら学習を最大限引き出し、その中で児童生徒の学習を見取ろうという工夫を苦労しながら続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 상황에서 학생들의 이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학습을 어떻게 파악해서 평가할 것인지를 교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그 여러 방법을 마련해보고 시행착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つ目、教材と評定の、これ教科ですね。教科と評定の関係ですね。교과별 성적을 교과별로 어떻게 성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れは今後の研究課題になりますけれども、教科によって評価、評定の仕方にやはり違い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 교과에 따라서 성적을 매기는 방법이 다르죠. 네. 例えば、数学などでは、苦手なところまで遡り学習ということ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수학에서는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학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배우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ところが、家庭科とか音楽では別に遡り学習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です。 그런 반면에 기술 과정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학년 과정을 놓친다고 해서 2학년 과정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このあたりはまだ一つの学校でのヒアリング調査なので、今後の研究課題になっています。 이런 부분은 이 학교 한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후에 연구 과제입니다. 次に個人内評価と目標に準拠した評価のジレンマの部分になります。 다음으로는 개인별 평가와 목표 중거 평가, 그러니까 성적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で、この結果ですけれども、評定を必要としない進路を希望する児童生徒に対しては、個人内評価に基づいた通知表の記述評価や、日々の授業でのフィードバックの方が、より意味のあるものになるということは、やはり多くの先生が語っていました。고등학교 진학에 내신 성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별 평가가 더 유효하다라고 교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で、一方で、評定が必要な進路を希望する生徒や、あるいは、評定があることによって勉強しようという意欲が出るという児童生徒にとっては、評定は決して無意味ではありません。 반면에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던가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던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성적표 자체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で、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のは決してたやすくありませんが、僕がハッサンと一緒に行った調査先では、こんなことを取り組んでいました。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여기 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早い入学する段階で、まずどういう記述評価だけなのか、記述評価と、観点別5段階評価なのか、どういう形の評価を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本人、親、学校で話し合って決めるということです。 입학하는 시점에 이 개인별 평가를 기술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냐, 이 숫자로 적혀져 있는 내신 성적이 적혀져 있는 성적표를 받을 것이냐를 이 학생 본인, 보호자, 학교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いずれにしても、評価か評定かではなくて、どういう評価の仕方が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保護者、本人、学校でもって共通理解をする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 어떤 평가가 더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 학생이 뭘 필요로 하느냐, 이 학생의 필요를 이해하고 보호자 학교가 함께 그것을 동의하면서 그것의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사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はい、じゃあ最後に学びの多様化学校の充実に向けてというところですけれども、ここはちょっと詳細にお伝え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마지막 부분은 배움의 다양한 학교의 내실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校には適応指導教室、特別支援教室、プレイルーム、相談室といった通常の教室以外の居場所が校内に用意されていま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 학교에는 적응 지도 교실이라는 교육 지원 센터와 특별 지원 교실 그리고 플레이룸이 있다던가 상담 교실이 있다던가 등 여러 장소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こうした体制は児童生徒の登校を支えることに一定程度の成果を上げていると言えます。 이런 여러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쉽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しかし、こうした体制を準備してもなお、なかなか登校が実現しない児童生徒も存在します。 그 반면에 이렇게 여러 공간들이 있어도 학교에 등교하기 쉽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こうした状況に対して A校では、正式な転入学の前段階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教育支援センター山ゆり教室に参加をする、そこで支援の在り方を検討するという流れをとっています。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A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센터를 그 학생들을 입학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장소로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연습할 수 있는 등교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正式な転入学に至るプロセスとか、転入学後の継続的な登校授業参観に向けた段階的な支援というものが重要になると思います。 이렇게 입학까지의 단계적인 지원이라던가 졸업 이후의 단계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不登校児童生徒については、みんな一斉4月1日に不登校になるとは限りません。
부등교 학생들은 4월 1일에 나 지금부터 부등교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つまり随時転入してくるという生徒がいるという状況で、それに対して柔軟に対応する学校組織マネジメントが重要になります。 그래서 이 배움의 다양화 학교에는 전입생들이 중간중간 전입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こうした人員確保や配置のあり方、さまざまな居場所と教室との連携のあり方については、継続した検討が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た。 이런 연계라던가 각 그 공간들에 대한 연계라던가 그 학교 안에 있는 전문직 교사분들의 연계라던가 전입학 할 때의 그 단계별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不登校に対する学校ですけれども、登校してくる児童生徒の学習の充実とともに、登校が安定していない児童生徒に対する効果的な支援アプローチも模索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 부등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このあたりのことが、我々も一緒に今後も英校と研究していきながら、学びの多様化学校が増えていく現状なので、この研究を広げ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후에도 이 A 학교와 함께 연구하면서 더 어떻게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좋은 지원 체제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はい、それで、16時半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そろそろ終わりにしていくかなと思っていますけど。이걸로 4시 반이라서 슬슬 끝낼까 하는데 あ質問あを受け付けますか？じゃあ、ここを最後にしたいと思います。ちょっとだけホームページを紹介しておきたいかな。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これあるんです。まだあるんです。これが、今は飛べないか。今、出るかな。これは飛べないってこと。あこれはですね、日本の厚生労働省という、福祉とか健康の方の監督官庁があります。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이제 학교에 대한 정부 관할이고 후생노동성이라고 건강에 대한 것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요. 不登校からグラデーションで理解する必要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けど、日本でもこの引きこもりという問題が大きな課題にはなっています。 토코 부등교랑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이 히키코모리 문제도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で、今、厚生労働省がこの、引きこもり問題にいろいろと取り組んでいるんですが、そのうちの一つが、このホームページからの情報発信です。 후생 노동성이 이 히키코모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이트의 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많이 이 게재를 하고 정보를 발신하는 것입니다. ちょっとうまくいくかな、やってみる。ですね、これが、これか。これか。うわ、ハングルだからわからない。ずっと下。韓国語はどれだ？これ？それです。お、出たね。出た。思ったのが、日本語の動画ですけれども、YouTube で自動翻訳で全部、ハングルで字幕が出ます。で、どのぐらいの精度かって言ったら結構よくできてると。
일본어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자동 생성된 일본어 자막을 한국어로 자동 번역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あの日本の引きこもりに対する施策だとか、引きこもり、これも当事者、経験者の声ですけれども、いろんな情報がたくさん詰まっています。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동영상에 나오고 계시는 분도 당사자, 실제로 본인이신데요. 그 분들에 대한 동영상도 많이 자료가 있습니다. 引きこもり当事者の声を聞くというのもなかなか難しいので、ぜひ関心を持って見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히키코모리 본인의 당사자의 이런 스토리를 듣는 기회는 많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じゃあ、講義としてはここまでにして、終わ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質疑応答ということで、この後の時間まで使えればと思います。 그럼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 받겠습니다.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これは、これはどうした？ 네. 맞아. 네, 저 일본어로 얘기하고 있죠? まず、田島先生がこの前、あれ、発表されたじゃないですか、国際学ああ、会。はいはいそのはい。時に、梶先生の顔も載ってたと、うんその資料に。はい。で、お会いできて嬉しいそうです。 Me too だって言ってます。 미투라고 하십니다. 국際学会で私と田島先生と一緒に発表した内容が今日の講演にも含まれていたかと思います。より詳細に伺えて嬉しかったです。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아까 전에 이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 중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중학교의 이행? 네. 그 이행이라고. 네네. 그렇다면 다양한 다양화 학교? 네. 다양한 배움이라. 네네. 진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중도를 하고 그쵸. 상황에 다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네네. 가능한 거지. 네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대체 대한학교에서는 시험을 치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네. 여기는 일본은 그렇지가 못하고 한국도 고등학교 의무 교육은 아니지 않나요? 많이들 고등학교 진학은 하지만, 네. 네네네네. 일본도 고졸 인정 시험은 있어요. 네. 네네. 네. 아까 전에 국가고시 중에서 원각 가능이라는 네네. 나왔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학교를 등록하려면은 배가 갑자기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들을 그쵸. 반응이라고 네네. 하신 건지 네네. 아니면 나의 어떠한 감각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특수한 아동들이 있는 건지 딱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学びの多様化学校から高校に進学する率がどれぐらい、進学率がどれぐらいなのか、で高校に行ってどういうふうにうまくいったりいかなかったり、その特徴は何かっていうのが1点目と、2点目が、感覚過敏っていうか、中身っていうか、例えば学校に行きたくないからお腹痛いとかっていうのが感覚過敏なのかっていうふうにご質問いただきました。はい。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질문 감사합니다. 一つ目の高校進学率、あるいは高校での学校生活がどうなっているかは、今後の研究課題だというのが現状です。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후 연구 과제이긴 한데요. ただ、
今回調査した、学びの多様化学校には、星佐学園系列の、学びの多様化学校があるんだよね。どう説明したらいいか。大きな学校法人はい。で複数のはい。学びの多様化学校をやってるところが結構あって、はい。そこが通信制の高校をやってる。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このところを説明した。わかりました。うん。 이 배움의 다양한 학교에 사립학교, 공립학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A 학교는 공립이라서 각자 이 진학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 대부분이죠.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로 진학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배움의 다양한 학교, 이 A 학교가 아니라 다른 이제 배움의 다양한 학교 중에는 사립으로 된 이제 학교 법인, NPO 법인이 원래 모체고, 학교 법인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몇 개, 두 개, 세 개 배움의 학교를 설치하고 있는 이 큰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배움의 다양한 학교는 아니지만, 이 일본에서는 통신제 고등학교라고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이 온라인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은 그 법인 안에 배움의 다양한 학교에서 그 법인 안에 그 온라인 고등학교로 한 7, 80%는 진학을 한다고. 네, 그 법인 안에서 진학을 한다고 그 조사를 통해서는 그 정도입니다. 그게 특징적인 거고 전부 저희가 진학률을 조사한 게 아니라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연구 과제일 것 같습니다. はい、その通信制に行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の説明も入ってた。はい、入りました。で、今の点については皆さんと今後の研究課題というか、研究方法上の課題を共有してお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今説明、研究方法の問題。 지금 이 연구 과제랑 이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というのは、高校でどうかというのは、不登校で中学校を卒業した子たちを追跡調査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이 중학교 단계에서 중학생 단계에서 부등교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僕らは研究という意味では追跡したいですよね。 저희는 이제 연구자로서 추적 조사를 하고 싶은데 本人はどうかという問題。 본인은 과연 그것을 원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もうほっといてくれって、もう僕は僕でやってるんだから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る青年たちだって少なくない。 중학교 시절에 이제 연구에 참여했더라도 고등학교 이후로는 이 연구랑 상관없이 내 갈 길 가고 싶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하는 상황인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ただこれは具体的な研究をやれればと思っているのが、A学校は追跡を5年間やっています。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이 A 학교, 저희가 조사한 A 학교에서는 졸업생들 대상으로 5년간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で、こういう追跡結果を外部の我々が共有できるかどうかは、A学校との信頼関係にかかっています。 이 A 학교에서 조사하신 조사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A 학교와 저희와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今、A学校にはセンターの専門研究員とか特命准教授が応援に行ったりしています。 지금 여기 A 학교에는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센터에 경력이 풍부하신 상담 경력, 뭐 그 지원 경력, 복지 지원 경력이 풍부하신 연구자분을 파견을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후에 또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今月末には私も含めて今後の共同研究をどうするかということで、打ち合わせに行くことになっていますので、ぜひそこのところは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저도 포함해서 이번 달은 그 학교를 또 한 번 더 방문해서 이후에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ここでいう感覚過敏は、お腹が痛い云々というよりも、いわゆる発達障害でいう感覚過敏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いただい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 주신 감각 과민에 대해서는 그 뭐 배가 아프다던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발달 장애에 있어서의 감각 과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だから音、匂い、気温、光って言ったらいいのかな。 소리에 민감하다든지 빛에 민감하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네. 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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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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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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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통역할게요. 잠시만요. 日本の不登校の要因に無気力、不安が今半数ぐらいあるって言ってたんですよ。それに、ご自身で、不登校の子どもたちが経験する、レッテル、烙印をされる経験が、不登校が長期化する、要因になるっていうふうにも、研究から分かったんですけど、日本ではそういう調査項目があるかどうか、そういうふうに報告される部分があ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が1点目、2点あります。1点目と、2点目が今、研究調査を私たち、教師支援する側の人を対象に調査してるんですけど、それを、当事者の調査は難しいのかどうかとか、行われてい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ところを知りたい。なるほど。不登校というレッテルが不登校を長期化させ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文科省の調査等々では明確に出ていないです。質問項目にはないという。 지금 말씀해주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낙인 경험에 대한 내용은 문부과학성의 조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등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見ていただいたらいいのかな。理由のやつ、どこだ。あ、これじゃない、これじゃない。これ。これが文科省の、調査の項目なんだよね。 지금 보고 계신 게 문부과학성에서 조사하는 조사 항목인데요. 낙인 경험이라는 항목은 없어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だからここに不登校というレッテルが不登校の要因になっているかという項目はないという。伝えられました。
それから2つ目の質問で、本人の調査ということですよね。はい。で、実はというか、文部科学、今、文部科学省が大きく方向転換するというのに合わせて、民間というか、文科省じゃないところが不登校の調査研究を進めていて、そのうちの規模の大きいものに2つ僕はも参加しました。 지금 문부과학성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 이외에 민간 단체에서 이제 진행하는 조사들에는 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조사 두 가지에 참여를 제가 했는데요. で、これは、当事者、保護者について本人の声ということで調査をやっています。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ただやっぱり当事者の場合の N、だから対象者数は決して多くないです。근데 당사자를 조사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회신율이라던가 그 대상이 되고 될 수 있는 인터뷰를 한다던가 앙케이트 조사를 할 수 있는 전체 수는 많지 않습니다. ですから、で、もう一つこの調査を行っているのはフリースクールのネットワークの人たちです。 그리고 이 조사를 하고 있는 주체는 프리스쿨의 네트워크입니다. 전국에 있는 일본 프리스쿨들이 프리스쿨들의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いずれの調査にも報告、関わってきましたので、簡単に改めて紹介すると言いにくいなっていうふうに伝えてください。 제가 참여한 이 조사들, 이 문부과학성 조사가 아니라 이 프리스쿨 에서 조사한 것들, 이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소개해드리겠다고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共同研究の中で取り扱えられたら嬉しいなぐらいかな。 이후에 이제 이동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공동 연구에서 네. 관계된 내용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もう一つ紹介をしていくと、日本には不登校新聞というのがあります。 또 하나 소개드리면 일본에는 부등교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で、この不登校新聞は、不登校経験者の人たちをかなり多く含む人たちで作っている新聞です。 이 부등교 신문이라는 거는 부등교 단체가 부등교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 신문 발행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で、ここには不登校経験者、不登校の状態にある人たちの声をいろんな企画で取り上げています。 이 부등교 신문의 여러 기획에서 이 부등교 경험한 분들, 부등교를 이제 넘어서서 취업을 하셨다던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기의 경험을 이제 게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획하는 신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資料の、精度の高さは問題あ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貴重なローデータになっていることは確かです。 연구 데이터로서 활용될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의 그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흥미로운 신문입니다. 当事者研究、不登校に限らず、やっぱり当事者研究、当事者の声を踏まえた研究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ので、これも一緒にやっていく中で、さらにそれを掘り下げられればなというふうに願うところです。 부등교 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쉽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에 꼭 중요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